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에 있어서 종속 변수가 이분형 범주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인 로지스티 회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트 회귀 분석을 수행하시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는 오즈 레이쇼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당뇨 유병에 있어서 교육 수준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지를 교차 분석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수준별로 당뇨에 대한 오즈를 산출해 볼 수가 있는데, 오즈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분 중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각 교육 수준 범주별로 당뇨에 대한 오즈를 산출한다라고 한다면은 당뇨가 없는 대상자 규모분의 당뇨가 있는 대상자 규모로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즈 레이쇼는 이렇게 산출된 두 개의 오즈를 이용을 해서 레이쇼로 표현한 것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오즈를 분모로, 평가하고자 하는 집단의 오즈를 분자로 고려해서 산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당 예시는 교육 수준 1에 속하는 대상자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해서 오즈 레이쇼를 산출한 것으로, 결과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뇨 유병에 대한 교육 수준 1 집단 대비 교육 수준 네 번째 집단의 오즈 레이쇼는 0.24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은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주는 오즈 레이쇼가 1.0보다 작게 산출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집단의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은 교육 수준 첫 번째 집단보다 낮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SPS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 이분형 로지스틱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새로운 창이 실행이 되고, 정속 변수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이분형 명목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독립 변수에는 아래 있는 공병량 박스 안에 평가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변수를 지정하신 후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선택 탭 중에 우리가 범주형을 클릭하셔서 범주형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범주형 변수 지정 시 우리가 참조 범주에 대해서 처음 코딩 값인지 아니면 마지막 코딩 값인지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디폴트로는 마지막 범주를 하는 경우로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시처럼 우리가 만약에 교육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해당 코딩 값은 1, 2, 3, 4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큰 값의 코딩 값인 4를 기준으로 해서 오즈 레이쇼를 산출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낮은 값으로 기준으로 해서 수정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대비 변경에 있어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클릭하시고 위에 변경을 추가로 클릭하셔서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평가를 수정하시게 되면은 낮은 코딩 값을 기준으로 오즈 레이쇼가 산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범중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셔서 익스포넨셜 베타에 대한 신뢰 구간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 결과가 산출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범주형을 지정하신 경우에 결과를 확인하시기 전에 범주형 변수 코딩이라고 하는 표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로지스틱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해당 변수에 대해서 소괄호로 1, 2, 3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해당 표기가 정확히 어떤 범주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에 있는 범주형 변수 코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표의 왼쪽은 실제 변수의 코딩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게 되면 가로 1, 2, 3이 새롭게 생성된 범주형 변수의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가로 1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딩 값이 2이고 나머지는 0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인 경우에는 실제 코딩 값이 3인 범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로 3인 경우에는 실제 코딩 값이 4로 입력된 값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수가 1로 코딩되어 있는 그룹은 모두 0이기 때문에 해당 범주를 참조군으로 해서 평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시고 아래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당하는 소괄호 1, 2, 3은 해당 그룹의 각각 실제 범주에서 2, 3, 4로 코딩된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포넨셜 베타가 이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오즈 레이쇼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즈 레이쇼에 대한 결과의 오른편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클릭한
옵션에 의해서 95% 신뢰 구간에 대한 결과가 산출이 되고, 왼편에는 해당 오즈 레이쇼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이 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한다라고 한다면은 교육 수준 1 그룹과 비교하여서 그룹 2의 경우는 당뇨에 대한 위험이 1.8배 정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룹 4 경우에는 그룹 1에 비해서 당뇨에 대한 위험이 0.24배 정도 위험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뇨의 유병 위험에 대해서 연속형 변수를 통해서도 역시 오즈 레이쇼를 산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이제 연속형 변수인 연령 변수를 블럭 칸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산출되는 오즈 레이쇼에 대한 신뢰 구간 값을 얻기 위해서 옵션을 지정하신 다음에 해당 익스포넨셜 베타에 대한 신뢰 구간을 지정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오즈 레이쇼 결과가 산출되고, 해당 결과를 해석한다라고 한다면은 연령 1세 증가마다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이 1.06배씩 증가한다고 해석하실 수가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를 이용해서 SPSS에서 함께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뇨 유무에 있어서 그 교육 수준 미치는 영향력과 그 다음에 에이즈 1세 단위 증가랑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오즈 레이쇼를 산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실 때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이분형에 대한 변수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아웃컴, 관심 있는 아웃컴을 큰 값으로 코딩된 값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있는지에 대한 거에 관심 있다라고 변수라고 한다면은 당뇨가 없는 경우는 0, 있는 경우는 1 이런 식으로 하셔서 관심 있는 아웃컴에 대해서 좀 더 큰 값으로 코딩되도록 데이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석에 가셔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이분형 로지스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DM 유무에 대한 변수를 클릭하셔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별량에는 먼저 이제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은 교육 수준 4분이라고 하는 변수를 클릭하셔서 공별량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변수는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1,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순차적으로 1, 2, 3, 4로 값이 입력돼 있고, 4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교육 수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당뇨에 대한 유병 위험이 커지는지에 대해서 로지스틱을 산출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범주형으로 해당 변수를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으로 지정하시게 되면 레퍼런스 값을 범주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OR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 4분위수를 범주형 공별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가장 낮은 값, 즉 교육 수준이 낮은 값을 기준으로 OR을 산출하시고자 한다면 디폴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값, 마지막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 값이 큰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하시고자 한다면은 여기 아래쪽 참조 범주를 처음으로 하신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 주셔서 이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표시자가 처음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옵션을 클릭하셔서 산출된 결과의 익스포넨셜 베타의 95% 신뢰 구간도 함께 같이 산출되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범주형에 대한 공별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범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범주형 변수 코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라미터 코딩의 가로 1, 2, 3에 대한 값은 전체적으로 이 해당하는 원변수에서 어떤 값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보시게 되면은 가로 1은 원변수에서 즉 교육 수준 4분위에서 2를 의미하는 것, 2로 코딩된 값의 범주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 2로 파라미터 코딩된 값에 대한 범주는 원변수에서 3으로 코딩된 범주의 값을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어서 가로 3으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 코딩 값은 원변수 자료에서 4로 코딩된 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떠한 것도 속하지 않는 원변수 자료에서 1로 코딩된 값은 레퍼런스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셔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오즈 레이쇼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 범주형 변수 코딩에 맞춰서 결과를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레퍼런스 낮은 군, 즉 교육 수준 낮은 군 대비 2에 속하는 군, 그 다음에 가로 2는 지금 3에 속하는 군, 그 다음에 가로 3으로 되어 있는 값은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오즈 레이쇼는 익스포넨셜 베타 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시면 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군에 비해서 2에 속하는 범주의 교육 수준 속하는 사람의 경우는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이 1.8배 정도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하는 그룹의 경우는 낮은 수준에 비해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룹의 경우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이 0.45가 산출됐고, 즉 유병 위험이 더 낮은 거죠. 역시 해당하는 값에 있어서는 유의 확률이 p-value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 가장 높은 군을 기준으로 결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교육 수준 낮은 군에 비해서 가장 높은 군의 경우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이 0.24배 정도로 나타났고, 즉 당뇨에 대한 유병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범주를 높은 교육 수준으로 바꾸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분석하셨을 때 분석에서 회귀 분석에서 이분형 로지스틱에서 이 범주형 변수 코딩을 다시 처음이 아니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음에 바꾸기를 하시게 되면은 계속 하시게 되고, 결과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때는 교육 수준이 높은 군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한다면 역시 범주형 변수 코딩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각 파라미터 코딩에 대한 값이 어떤 범주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결과에 대한 부분은 맨 마지막 표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범주형 데이터가 아닌, 즉 연속형의 데이터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도 오즈 레이쇼를 산출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령 1세 단위 증가당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오즈 레이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위해서 회귀 분석에서 이분형 로지스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별량에 해당 변수를 삭제해 주시고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는 연령에 대한 변수를 클릭하셔서 공별량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은 1세 단위 증가당, 즉 연속으로 평가할 거기 때문에 따로 범주형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 옵션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 베타에 대해서, 즉 OR 값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이 산출되도록만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시고 확인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는 연속형에 대한 독립 변수를 평가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당하는 연속형 변수 단위에 맞추셔서 결과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 1세 단위 증가당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은 1.06배씩 증가했고, 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1.03에서 1.09 사이의 범위를 보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을 봤을 때 p-value가 0.001보다 작아서, 즉 연령의 한 단위 증가는 당뇨 유병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